자,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명장 위승배 감독을 만나가지고 이 세상 격투판의 흐름이라든지 미디어의 변화 같은 것들을 오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위승배 감독님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선배님. 예,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격투기 핫 이슈 가장 빨리 달려가는 격투레카 위승배 감독입니다. 여기에 영감받아서 저도 살짝 좀 따라가려고 했는데 진도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. 이제 격투레카라는 거는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격투레카가 아닌 거죠. 그렇죠. 격투레카가 아니니까 격투레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고, 저는 이제 격투기를 어떤 흐름이고 계속 나무처럼 계속 파고 있었던 사람인데요. 뭐 혁혁한 정가는 없지만 요즘에 조금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조금씩 그래도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 있는데, 위승배 감독의 성장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저는 이제 태어난 건 공덕동에서 태어났는데요. 공덕동에서. 제가 초중고등학교는 이제 가락동 쪽에서 제가 이제 다 졸업했고요. 불우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거친 환경에서 항상 싸움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좀 비행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. 알파메일. 알파메일. 네, 알파메일로 이렇게 친구 괴롭힌 건 없었고, 항상 저는 선배들이랑 좀 문제가 많이 나서 선배들이랑 좀 항상 결투를 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. 대학교는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은 못했는데요. 제가 한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. 그러니까 체육교육을 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팀 훈련 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IMF 때 좀 가정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. 그때 분노가 많이 생겨서 이게 격투기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. 체육관이 인생이 돼 버렸어요. 위 감독이랑 맨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냥 뭐 운동하는 일반인 뭐 이렇게밖에 저는 인식을 못했는데, 이 테니스강을 잡아내는 걸 보고, 그냥 잡아낸 것도 아니에요. 그 당시 시합을 보면은 뭐 판정이 뭐 완전 어설퍼 가지고 승배 한 번 더 할래? 뭐 이런 분위기로 해가 이긴 건데, 그거 다시 해주겠다 이렇게 또 대인배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위승배한테는 완전 진 거야 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셨는데, 어떤 과정을 통과하신 거죠? 그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처음에 원래 격투기 선수는 어찌됐든 판정이 내려지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, 근데 제가 이제 큰 형으로 거기 또 참가했는데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이슈가 너무 저한테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한 5분 정도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, 그 당시 때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. 되게 업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원래 그 당시 때 이제 84kg 막 이런 중량급 애들을 항상 같이 운동을 했었는데, 제 별명이 1라운드 효도료였거든요, 원래. 저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죠. 그 어떤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이 종합격투기 지도자가 되신 겁니다? 처음에 시작할 때가 26살쯤이었는데요. 그 당시 때 이제 프라이드가 엄청 붐이 됐었어요. 그래서 우리 같이 알파메일의 그 어떤 피가 끓는 친구들은 불나방처럼 그 당시 때 다 각 체육관으로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, 처음에 제가 선택한 팀이 원래 팀태클이었습니다. 근데 지하철이 너무 먼 거예요. 끝에서 끝이라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가까운데 코리안탑 팀으로 가서 한 3년 정도 지난 상황에 좀 시합이 이렇게 또 잡히지 않고 운동만 한 1년 정도 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, 그 당시 또 어떻게 보면 스프릿 MC에서 뭐 팀 나오면, 그때 이제 분쟁이 좀 있었는데요. 너 팀 나오면 그 시합을 주겠다. 그러니까 스피릿 MC와 코리안 탑팀과 이렇게 뭐 분쟁이 있었던. 분쟁이 있어서 선수들이 한 1년 정도 시합을 못 뛰었는데, 제가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너무 죄송스럽잖아요. 제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버지 일 조금만 도와주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니까, 그래서 이제 팀을 나와서 랭킹전 처음으로 들어간 게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도 다 나오더라고요.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하기도 한데, 저는 이제 중요한 게 패밀리 퍼스트니까 항상 아버지한테 돌아가시 직전에 그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나와서 팀파시를 제 고등학교 선배가 자금을 좀 대주고, 그 다음에 같이 나왔던 선수들과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17반 해서 체육관을 만든 게 이제 팀파시였고, 감독 역할을 하면서 플레잉 코치 역할로 애들이랑 선수 봐주는 거 없어요. 그냥 두드러 패는 것만 하고 스파링만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도자를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하나하나 다 봐주는 지도자로 바뀌었죠. 그리고 정신 차리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조금 이제 위승배 감독이 그 방송에서 그 성명준, 엄태웅이라는 언더그라운드의 세계가 드러나자 레카답게
가장 빠르게 그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가지고 예. 위 감독은 그 개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지지층이 형성돼 가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? 일단 뭐 시대에 발맞추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. 중심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격투가로서의 그 훈련과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려는 그 의지를 계속 갖고, 물론 이게 스포테인먼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니까 또 대중이 없는 격투기는 사실은 싸움에 불과한 거거든요. 근데 그 대중들을 섭렵하기 위한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취하는 것도 영리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. 저는.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같이, 예를 들어서 전 송명준이랑 같이 훈련을 했었잖아요. 근데 기본적인 거를 하지 않으면 확실히 잘라내고, 근데 이 틀 안에 들어와서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같이 감내한다는 생각을 하면 같이 하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원래 성명준이 나왔을 때 엄청난 비난이 있었어요.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. 대중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얘를 잘 모르는데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얘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명준이가 먼저 연락이 왔었고, 근데 당연히 깠죠. 귀찮으니까. 오자마자 그냥 차단했죠. 귀찮죠. 이거 머리 복잡하거든요.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. 첫 번째 끊었죠. 근데 두 번째도 연락이 왔는데 또 끊었어요. 근데 세 번째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리고 직접 전화가 왔는데 두 번 하고 세 번째 연락 오는 상황에서 내가 사람을 잘 모르는데 개인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일단 너 체육관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, 대신 내가 너가 비난이 많은 건 안다. 그런데 내가 너를 직접적으로 모르니까 3일의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이 훈련을 다 통과를 해라. 만약에 하면 내가 할지 안 할지를 3일 만에 생각을 해보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저는 이제 명준이를 내 스스로 판단을 한 거죠. 남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. 이슈도 끌 수 있고,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그냥 아무리 잘해도 많은 이슈,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슈 안에서 들어가서 싸우는 게 또 우리 선수 키우는 또 맛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좋았어요. 그래서 일단 3일의 테스트를 통과시킨 다음, 그 다음 한 달 기간을 훈련을 하는데, 대신 너 한 번이라도 빠지면 너는 내가 아웃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서 명준이가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인천에서 매일 왔어요. 걔 인터벌 뛰기 한 번 시키는데 제가 완전 죽여놨거든요. 근데 걔가 항상 유튜버예요. 걔는 말을 바깥이나 안에나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, 그날 처음으로 얘 진짜로 하려고 그러구나, 그걸 본 거예요. 중요한 건 진짜 불꽃 있게 싸우는 걸 만드는 게 우리 비즈니스인데, 얘는 진짜 수컷에 그걸 불덩이를 갖고 있구나, 진짜 분노가 가득해서 얘 죽이겠구나,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같이 하자면 이렇게 해서 간 건데요. 저는 후회 안 합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후회 안 해요. 어떻게 그런 싸움 만들려고, 불덩이들이 부딪히는 그 싸움 만들려고 격투기 하는 건데. 걔들이 이미 그 격돌을 할 팬층까지 다 확보한 상태예요. 200명들이 들어와가지고 100명이 박명준이 이긴다, 저기 엄태웅이한테 안 된다, 펀치 간다, 뭐 난리가 난 거야. 네, 그 불덩이 같은 이슈까지 저는 되게 좋았어요. 그것들. 그래서 서로 싸워서 악수하는 그 장면. 명준이는 원래 화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애예요. 걔도 장난 아니거든. 불덩이 같은 애라. 원래 격투기의 가장 선순환 최고의 긍정적인 의미가 케이지 안에서 다 풀고 악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애들이 우리가 갖춰진 그 시합 포맷 안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, 그 격투기의 선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애들이 이미지가 워낙에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팬층까지 형성시킨 걸 보면 우리가 못 봤던 어떤 세계가 또 따로 있었던 그럼요. 것 같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. 걔도 이제 모험을 건 거죠, 다. 낭떠러지 앞에서 진짜 잘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그 가는 줄타기를 한 그런 배포 있는 것도 있는데, 이런 관점들은 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. 걔네들도 일부러 더 하는 것도 있고, 사실은 그 팬덤의 그 어떤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, 어그로가 생명인 친구들이니까. 그래도 개인적인 제 성향으로서는 너무 쌍욕은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, 이렇게 또 아무 변화 없을 것 같은 격투판도 새로운 흐름을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은데, 그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이루고 싶은 뭐 목표가. 저는 일단 체육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
한 몸처럼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. 선수도 중요한데 이제 일반 관원들도 하나하나 이제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저는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이 선수부를 유지해 나가서 좋은 선수들을 계속 양성할 수 있는,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한 개만 파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55살 정도 그만둘 생각을 합니다. 그만두고 후계자한테 넘기고 그림을 그릴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 길을 지금 주변에 거의 다 그만뒀어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진짜 거의 몇 명 안 남았거든요. 근데 저는 한번 그래도 더 가볼 생각입니다. 지금 제가 이제 뵙고 있는 애들이 4번째 제너레이션이에요.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한 2년 정도 새로운 애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. 이 친구들이 한 5년까지 돼서 그 어떤 장맛이 나올 때 저는 이제 계속 오늘 제 아침부터 지내온 일상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. 쭉쭉쭉 채무배 TV, 위감독 TV 살려주십시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